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각 학교마다 이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에 맞게 논문을 써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하베스트 템플릿이라고 샘플로 제가 보내드린 템플릿이 있습니다. 논문 템플릿.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직접적으로 써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문을 이제 어떻게 써가는가, 템플릿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게 될 학교라든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학교마다 템플릿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리로 동일한 비슷한 원리로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면 뭐 어떤 템플릿을 받든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풀러랑 뭐 윌리엄 캐리 그리고 미장신에서도 쓰고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름만 바꿔서 하베스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냥 샘플로 연습할 수 있게끔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논문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별로 혹은 대학원별로 정해진 논문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통일된 양식을 쓰는 것은 학교별로 그런 논문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논문을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볼 때 그런 통일된 양식이 있을 때 같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서로가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찾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런 템플릿을 제시를 합니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한 논문의 템플릿은 논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템플릿을 룰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일단 그 템플릿을 익히게 되면 아주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가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형식도 템플릿을 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문을 이제 평가하게 될 때에 이 형식이 맞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읽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논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그것만 따로 이렇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에 맞췄는가 혹은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즌 1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학부나 신학부의 스타일은 주로 이제 시카고 방식을 쓰는데 시카고 방식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적합화된 투라비안 방식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투라비안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선교대학이나 아니면 신학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템플릿과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스타일인 그 투라비안 방식대로 그 풋노트라든가 레퍼런스가 잘 달렸는가 이런 형식만 논문을 평가하는 그런 논문 심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 필요한 것이고 템플릿에 맞게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하베스트 논문 템플릿 죄송합니다. 보내드린 워드 문서를 열게 되면요. 이제 각 장의 제목 그리고 각 장의 제목들 소제목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라든가 표 그런 것에서도 각각의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 이 스타일이 적용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목차를 만들 때 그 스타일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목차의 내용과 또 페이지 수가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논문의 템플릿이 논문의 양식을 결정하고 또 엔드노트는 논문의 스타일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그냥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템플릿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논문 템플릿을 여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그 처음에 홈에서 보면 워드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했던 부분이 편집 기호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그 표시를 그냥 워드를 열면 저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편집 기호 표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제 본문 속에서 편집하는 기호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표시가 돼요. 표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단 나누기, 구역 나누기라는 선이 있는데 이게 저 표시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 구역 나누기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역 나누기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템플릿을 스타일을 구분해 주는 벽돌과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구역 나누기 선인데 저 표시를 안 해주면 저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모르고 이제 제목 같은 거 쓰다가 지우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면 이 벽이 무너지고 스타일이 막 섞여버리면서 템플릿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양식이 깨지게 되면 논문을 쓸 때 나중에 목차라든가 이런 것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리지만 이제 직접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펼치면 탐색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탐색창은 워드 탭에 보면 워드 메뉴 중에서 보기라는 곳에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뷰인가요? 뷰하고 보기를 누르시면 그 밑에 표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 그 캡처의 부분에 표시라는 곳에 눈금자, 눈금선 있고 탐색창에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표시에 탐색창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본문 속에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그 목차라든가 장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구분이 돼 있는 양식으로 제가 보내드린 그 템플릿이 그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탐색창이 활성화시켜 놓고 어떤 위치를 그 장별로 이동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저 탐색창을 통해서 제목별로 클릭하면 바로바로 그 위치로 내가 가고 싶은 위치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저 탐색창을 항상 열어놓고 그래서 그 열어놓는 것은 보기 표시에 탐색창을 체크해 주시면 탐색창이 열립니다. 항상 저것을 열어놓고 수시로 각 장별로 혹은 목차로 빨리 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 탐색창을 여러분이 활성화시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창이 있어요. 스타일 펼치기. 스타일 창은 뭐냐면 그 문서에서 쓰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써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그 파일에서 그 스타일이라는 박스 오른쪽 코너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저렇게 왼쪽에 스타일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가 본문에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가 그 스타일의 파란색 진한 선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됐는지가 이제 저 스타일 창을 펼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항상 탐색창처럼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논문을 쓰다가 어떤 소제목이라든가 여러 제목들을 쓸 때 저 어떤 스타일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는 저 파일에서 그 스타일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코너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저 스타일 창을 열어 놓고 확인을 할 때는 저렇게 창을 열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스타일도 창을 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템플릿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논문 템플릿에 이제 제목마다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일장에다 갖다 놓으면 스타일에 보면 헤딩 메인이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소제목으로 내려가면 헤딩 퍼스트 레벨이라는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소제목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세컨드 레벨,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서드 레벨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바탕체의 스타일은 인덴티드, 12포인트의 인덴티드,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돼 있는 그 폰트가 바로 기본 바탕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스타일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은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요. 그림 설명의 스타일은 헤딩 피겨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삽입할 때 여러분이 논문 속에 그림을 삽입할 때는 이제 인서트에서 내 그림을 찾아서 그걸 클릭하고 이제 그림을 놓을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면 그림이 붙게 되죠. 그림이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일 창에서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을 클릭해 주면 그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하단에 붙어 있는데 그 스타일은 헤딩 피겨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 그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또 다른 그림을 인용할 때는 그렇게 인서트 해가지고 그림을 불러들여서 붙여놓고 그 그림이 선택한 상태에서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설명은 앞에서 카피해 가지고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번호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그림 목차로 가서 목차에서 필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림 목차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출처가 있으면 그 설명 끝에다가 풋노트를 달고 엔드노트를 통해서 어디서 그 인용했는지를 주석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저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이나 표, 지도, 뭐 표 스타일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만들기에도 자동으로 목차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각 장별로 제목 그림 뭐 이런 표 이런 스타일을 맞게 수정을 해주면 수정이 완료되면 이제 목차로 와서 탐색창에서 목차로 와서 목차에서 일단 아무데나 본문에서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메뉴 중에 필드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 할 거냐 목차 전체를 업데이트 할 거냐 할 때 이제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목차가 자동으로 수정된 제목과 페이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직접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그 워드 문서를 펼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